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3일 이번 영상에서는 스크리밍 바이인 워렌 버핏 주식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식과 잘 알려진 주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워틀리 풀 기사 번역입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본보기로 주식 투자의 레전드 주식도 엿보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는 캐피탈 원과 아마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존은 캐시드도 공동 투자하고 있고, 하지만 캐피탈 원은 생소한 이름인데, 이 회사는 장부 가치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흥미로운 성장 촉매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매그니피센트 7 주식으로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주식인데, 저렴하지 않지만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이익 성장은 인상적입니다. 자, 비싸지 않다는 것은 고점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서 수요가 계속 있고 성장이 계속 있으면 하락을 해도 지지선 받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파마 리서치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더라도 이게 세력의 장난이든 아니든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뷰티에 대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계속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이 회사가 얼마나 잘 팔고 있는가, 또 수요는 얼마나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는가에 집중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출렁임이 있어도 이게 과평가 되었다, 혹은 세력의 움직임이다 등등으로 하락을 했더라도 또 급상승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 들어가 보면, 캐피탈 원 파이낸셜은 버크셔의 소규모 은행 주식 중 하나로 장기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가치로 보이며 미래에 흥미로운 성장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캐피탈원은 신용카드 사업하는 회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캐피탈원의 총 대출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신용카드 산업의 고금리 특성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다른 대형 미국 은행이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인 6.7%의 순이자 마진을 낼 수 있습니다. 예상 손실을 충당할 만큼 현금이 준비금에 충분히 있고, 캐피탈원의 순 차감률이 작년에 상당히 증가했지만 지난 몇 분기 동안 안정화되었고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이 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낮은 이자율은 캐피탈원의 예금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캐피탈원은 예금 계좌에 온라인 같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몇 안되는 지점 기반 은행 중 하나이므로 이는 큰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의 인수도 진행 중인데, 이는 캐피탈원의 신용카드 사업 규모를 극적으로 늘릴 뿐 아니라 캐피탈원의 자체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장기적 가능성을 창출할 것입니다. 최근 좀 하락해서 최고가보다 11.49%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부 가치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중심의 은행 사업에는 합법적인 위험이 따르지만 현재 위험 대비 수익 역학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은행이 디스커버 합병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아마존은 강력한 성장 모멘텀과 사업 전반에 걸친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고가에서 7%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2분기에 아마존은 전년 대비 11%의 순매출 성장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CEO 앤디 제시가 효율성에 집중한 덕분에 영업이익이 무려 91%나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었고, 아마존은 세 가지 사업 부문, 미국 매출, 해외 매출, 아마존 웹 서비스 또는 AWS, 이러한 매출 모두에서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업계를 선도하는 AWS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2032년까지 규모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 기회가 있고,
사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19%인 이 부분은 아마존 사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며 전자상거래 부분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해외 성장은 또 다른 잠재적 성장 영역인데 아마존닷컴은 주요 해외 시장 대부분에서 미국에서와 같은 지배적인 입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더 먹거리를 발굴해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 두 가지 주식에서 대해서 알아봤는데 캐피탈1은 현재 가치 투자자의 꿈처럼 보이고 아마존은 빠르게 증가하는 좋은 수익성을 가진 성장 주식으로 보입니다. 자, 주가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 추세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좀 최고점보다는 11% 하락한 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을 할까 보면은 대세는 아직 상승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봉으로 봐도 상승 중임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단기 수익률 내려가고 있고 ROE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퍼는 12.94배, 매출액은 2023년을 정점으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재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수익성이 계속 날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보고, 네, 그 다음 아마존 차트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좋은 대세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찾아가고 그 먹거리에서 성공을 하면서 고객의 수요를 계속 끌어오는 업체, 이런 회사가 성공을 한다. 그 다음에 주식도 오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런 동력이고 아마존은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업으로 수요를 이끌어내가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시우드도 여기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겹친다면은 관심을 더욱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가지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